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상적인 기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. 그 이상기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PV는 nRT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태 방정식이었는데, 상태 방정식은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실제 기체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밀도 상태에서 이상기체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. 그 외에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실제 기체 사이에서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벗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죠. 지금 보고 있는 거 완전 기체의 어떤 그 행동에서부터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보일 법칙이라든지 또 샤를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는데요.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압력 상태에서 잘 맞아들지 않고, 샤를 법칙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을 때 잘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. 그리고 또 분자가 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즉 완전 기체,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의 어떤 행동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자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반발력을 하고 있는 이 붉은색 영역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들 있죠. 반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, 이렇게 되면은 서로 팽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또 인력이 작용하게 되면, 지금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서로 그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렇게 인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, 즉 압축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가깝게 근접했을 경우에, 이제 가장 안정한 상태인데 여기보다 너무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고, 또 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, 거리가 멀어서 기체 분자 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인력이 작용하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수의 분자가 아주 부피가 작은 어떤 공간 안에 있을 경우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. 또 온도의 영향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분자가 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붙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기왕이면은 낮은 압력 하에서, 그리고 서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분자들이 평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, 그래서 기체가 이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. 각각 이산화탄소에서의 임계 등원 곡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단 여기 그 상태 A 상태에서의 이산화탄소 그 기체가 일정한 그런 온도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Y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지금 압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X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제 부피의 변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지금 A에서 이렇게 B로, 이거는 20도씨라고 했을 경우에 등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온도 각각의 이제 온도가 20도씨나 또는 30도 이 등온 31도 또는 40도 또는 이렇게 50도 등온 상태에서의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인지를 위의 그래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면 이 A 부분에서 B로 가는 데 있어서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즉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이 B 지점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 C 지점으로 이렇게 갈 때 C 지점에서 까지는 이렇게 뭐 압력을 주면서 부피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,
여기에서는 압력이 증가하지 않는데도 부피가 이렇게 갑자기 확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부분에서는 C, D, E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압력이 변하지 않은 구간이죠. 그런데 부피가 이렇게 확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바로 액체로 상태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C, D, E에서는 지금 두 개의 상이 뚜렷한 경계를 보이면서 분리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여기 C에서 E로 가면서 여기에서는 액체의 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돼요. 이 사이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액체 증기 압력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고, 여기 2까지 왔을 때는 모두 다 액화 상태로 변화가 된 거죠. 그래서 시로가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는다. 부피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부피를 더 감소시키려면 엄청난 압력을 이렇게 많이 가했을 때 겨우 부피가 약간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 EF에 해당이 되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를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부피만 감소시키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주어야지만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공간, 압력이 일정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각각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개의 부피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면 압력은 부피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상기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. 그 부분은 바로 기체가 액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.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20도보다는 31도, 40도, 50도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? 이상기체에 더 근접하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도를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